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풀체인지 되어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G80 RG3 옵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옵션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은 선택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현대기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등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이후로 나온 제네시스 차량들은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다 추가해서 신차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포르쉐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차처럼 하나하나 추가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 차량에는 뭐 이런 옵션이 없고 저 차량에는 저런 옵션이 없고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G80은 어떤 옵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파퓰러 패키지인데요. 사실상 제네시스에서 빠지면 굉장히 섭섭한 패키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전자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뒷자리 커튼,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인기가 있는 옵션들이 묶여있는 패키지 상품인데요. 그 중에서 이 전자계기판을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만 이렇게 화면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만들긴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계기판 있는 걸 좀 선호를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 시선을 주지 않고도 전방 주시를 하면서 과속 카메라나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셨던 분들은 이 옵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대형 차에는 빠지면 섭섭한 어라운드 뷰가 있죠. 이렇게 차량 크기가 조금씩 커지면서 주차를 할 때 아무래도 어라운드 뷰가 없으면 운전에 좀 능숙한 분이시더라도 불편함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 크기가 고급 세단인 만큼 어라운드 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패키지 상품으로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퓰러 패키지에 같이 묶여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라운드 뷰랑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요. 잠금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홀드 버튼 꾹 눌러주시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앞쪽으로 가는 화살표 버튼을 꾹 눌러주면요, 앞으로 조금씩 나오게 되고요. 혹시나 앞에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스탑을 알아서 해주니까요. 이런 것도 겁먹지 마시고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나 주차를 했는데 운전석에 탈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파퓰러 패키지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2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1으로 굵직한 퀼팅 패턴이 좀 적용이 되었고요. 요거는 나파 가죽은 아니지만 요런 좀 디자인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그니처 디자인 2 같은 경우에는 온 가죽이 다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치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런 내장재라든지 콘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급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타보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요, 색상이 총 5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취향에 맞게, 나와 있는 매물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기 옵션 중에 하나라서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요. 5가지 스포크로 쭉쭉 뻗어있는 20인치 휠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같이 세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지만 이렇게 19인치 휠, 이런 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으로 11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들어가는 옵션이라서 처음에는 모르고 출고하셨다가 나중에 이 서스펜션이 승차감 너무 다르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원래는 110만원짜리 옵션을 작업비랑 코딩비 다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을 들여서라도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G80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면요, 설정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차량,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 커스텀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커스텀은 이제 운전자가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내 취향에 맞게 하나하나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서스펜션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사항이 있으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카메라에서 앞에 요철 구간을 인식을 하면서 서스펜션 감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서스펜션의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차이가 느껴지고 있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도 시운전을 해보고 없는 차량도 해보고 이 차이점을 알고 구매를 하시면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이 가장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서스펜션 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가장 말랑말랑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건 맞는데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난다면 굉장히 큰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신차가로 출고했을 때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G80 RG3 추천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답이 아니라 많이들 고르시는 인기 옵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옵션들 이외에도 뒷자리 통풍 시트랑 전동 시트까지 있는 2열 컴포트2 옵션이랑 빌트인 캠, 썬루프,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만 켜도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해주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이런 옵션들은 취향 따라서도 좀 많이 갈리고요. 가성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옵션들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3가지 옵션을 선택하시면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혹시나 이 G80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옵션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모르겠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그리고 시운전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